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진실이 전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하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쳐도 있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본인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국민들 앞에 버젓이 전부 공개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논문 표절, 고속도로, 명태균 국정농단, 채 해병 사건 등 의혹을 다 세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결국 헌재에서 헛소리를 하다가 완전히 탄핵의 쐐기를 알아서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처벌의 시간은 시작됐고 공범들까지 싹 다 끄집어내서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나날이 충격적인 내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로한 듯한 김 여사가 조중동이야말로 나라 망치는 애들이라며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를 취재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랬다는 건데 심지어 이 폐간을 강조한 시점은 비상계엄 이후였다고 합니다.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비상계엄 뒤 지인과 통화하면서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편집위원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명 씨는 작년 10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이 담겼는데 조선일보는 수차례 설득했지만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아 보도를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의 취재 상황을 파악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게 주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김 여사가 취재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 씨가 알렸는지 또는 명 씨의 부탁을 받고 조선일보가 알렸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자료도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야권은 하루 걸러 새로운 녹취가 나온다며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3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파문의 충격을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실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란을 만들어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는데 야당만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눈 정치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이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등 당면한 위기에 맞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인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그때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지금
서울구치소의 수용 지하철에 저렇게 네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일반 수용자들은 방 하나에 8명씩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수용자 32명이 쓰는 4개의 방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아니,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경호관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호관은 그러니까 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2명 수용하는 장소 아니, 그 인원도 차이가 공간 있습니다. 하는 거 인원도 차이가 맞습니까? 있고, 그리고 아마 저렇게 4개의 수용 거실이 배치된 건 맞습니까? 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 알려줄 수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4개 수용 거실이 윤석열만을 위해서 구치소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4개 그러니까. 수용 거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쓰고 있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렇게 한 지금 한 개씩만 쓰고 있습니다. 한 개 층을 쓰고 있는 건 맞죠? 한 개 층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저 중에서? 한 개실만 쓰고 있고 12.32평방미터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거는 서울구치소가 수용 정원이 2,247명인데 수용률이 152%를 넘기는 과밀 수용인데 윤석열 혼자 지금 거실에 정원이 6명인데 수용 인원을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만 지금 넓은 공간을 쓰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수용 거실에 경호관이 들락거렸다는 제보도 있어요.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경호관은 원칙적으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관이 상주를 했는지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들락거렸는지 묻는 거예요. 경호관은 저희가 그 구치소와 경호처 사이에 협의가 된 내용은 외부로 출정을 하거나 호송할 때만 예배적으로 그러니까 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경호관이? 필요한 그 경우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아니,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 필요한 경우에 외부로 나갈 때 외부에 나갈 때 경호관이 들어가서 윤석열 데리고 나갔습니까? 아니 외부로 나갈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경호관이 들어왔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옆에 보면은 별도 차량 탑승 구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들락거리는 거 맞습니까, 윤석열? 별도 탑승 출입구 설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어떻게 차량 타고 탈 때 예. 저쪽으로 나가는 건 맞습니까? 별도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방향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저쪽 방향으로 나가는 건 윤석열만 맞습니다. 저렇게 차량 탑승하려고 저쪽으로 다니는 건 맞습니까? 아니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그 루트는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저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왜 윤석열만 저렇게 혼자서 차량 탑 아니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호와 개호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일반인들과 똑같다고 단정 그렇게 특혜 수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수용을 하시라고 수용 시설에 수용 점검을 하십시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같이 이제 거실에 둬야 되는데 혼자 쓰는 것 자체가 독거실에 제대로 수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넓은데 혼자 특혜 수용 시키지 말고. 아니 수용 거실 자체를 자,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 주시고요. 차관, 네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안 살아봤죠? 네. 네. 1, 2, 3방이 독방이에요. 4방부터 홍급방이에요. 1, 2, 3방이 독방인데 1, 2, 3 독방은 1.04평이에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만합니다. 근데 윤석열 피의자죠 지금. 32평방미터 12.32제곱미터? 예 3.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333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네네네. 이것도 특혜죠. 독거방 1.04평에 3배 넓은 방에 살고 있네요. 다만 이 종전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요. 파면이 되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혜 황제
수용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이 전적과 차이가 있는 것이 경호는 의무입니다. 지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일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경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드릴 말씀은 현직으로서의 어떤 경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현직이니까 그렇다 쳐요. 경우가 필요하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현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현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인데 정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다른 또 경호와 경비가 또 그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과 차이점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네네 일단 그 옆방이 있다거나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비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정 가거나 할 때 정문, 그러니까 외정문하고 정문 사이에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경호가 시작되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정리됩니다. 위원장이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경호 김성호 차장 영장 청구 왜 3번씩이나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수사팀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서울 고검에서 외부인들이 구성으로 자, 된 수사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김성호 경호차장을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김성호의 입이 두려운데 우리 검찰도 거기에 연루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에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경호차장의 입이 두려워서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는 거 아니냐 하는 추론 하나. 또 하나, 경호차장이 잡혀가면 비아폰, 내란의 블랙박스, 비아폰 서버가 털리기 때문에 김성호 차장을 방패 삼아 연루되어 있는 검찰 인사들을 보호하자. 추론 2. 그 두 개 다 맞죠?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오해받을 일 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것을 왜 가로막고 나서냐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역시 검찰스럽다 라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전달하시고 경찰이 3번씩이나 영장 청구해달라고 하는 걸 그걸 돌려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가 뒤에 캥기는 게 있구나, 구린 게 있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한테 아직도 충성하는 윤석열의 끈앞풀들이 검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